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우리 안 대표님을 모시고 이 CES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네, 맞습니다. 매년 1월이면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적인 관심 속에 열려왔습니다만은 올해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기술도가 새로운 제품들이 소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CES에 참석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직접 가지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관하셨어요? 네, 아주 올해는 참 아쉬웠습니다. 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CES를 쭉 참관해 왔었는데요. 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시된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컨셉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참석해서 참관했던 거하고 너무 느낌이 달라가지고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았던 것은 사실 CES 참관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계속 하나라도 더 볼 양으로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쭈그려 앉아서 또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발이 참 많이 아픈데 올해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무슨 영화 보듯이 봐가지고 네. 그런 면은 또 좀 좋았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는 몇 시간이나 진행이 됐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11일부터 14일까지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요. 네네. 오픈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일 동안 했기 때문에 와우. 그래서 이게 보통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타임 프레임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했던 것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CES의 주요 변화 또는 컨셉을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던 그런 기술들, 그런 기술의 큰 축은 변함이 없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5G의 자리 잡음과 거기에 따른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그것의 변화. 이것은 결국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5G가 이제 자리를 완벽하게 잡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든지 또는 가상 전시회가 열린다든지 또는 원격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의료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기술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한 10년 그때만 해도 로봇가 전시가 되긴 됐는데 장난감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발전되더니 작년부터는 이거 진짜 로봇을 우리 집에다 놓고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회사들이 로봇을 출품을 했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데서 아주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vehicle technology, 그러니까 작년에도 주식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테슬라가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셀프 드라이빙인데요. 오토파일럿이라고 불려지는. 근데 이제 그런 쪽의 기술들이 점점 이것도 역시 머지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 자동차가 그냥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무슨 출퇴근용, 또 어디 여행 갈 때 사용하는 그런 비에클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스마트카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을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하고 패밀리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쪽에도 보면 지금 사실 50대 이후부터는 그 사실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뭐 랩탑, 컴퓨터 사용하는 그 수준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 나이 연령대가 점점 실버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산업에서는 기업들에서는 이 지금 현재 50대, 40대 중후반들이 실버 시대로 들어갈 때를 대비하는 어떤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시력 청각 보조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가정생활에서 많이 쓰는 뭐 설거지 할 때 쓰는 디시워셔라든지 셀프 드라이빙, 쇼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도 컴퓨터나 이런 데에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사실 그 사용이 어려운데 이런 이해도가 높은 세대들이 실버로 들어섰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헬스 앤 웰니스 쪽에 그 TDI라는 걸 좀 재밌게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Targeted Dream Incubation이라는 건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꿈을 내가 꾸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 소개가 돼서 상당히 그 관심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이제 발전이 돼서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운동량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해서 우리한테 주는 그리고 이제 게임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쪽으로 CES가 상당히 어떤 그 굉장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CES를 통해서 그런 세계적으로 기술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네. 혹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이건 진짜 놀랍다. 완전 이건 정말 대박이다. 뭐 이런 아이템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그렇게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난 그 테크놀로지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5G, AI, 클라우드 오늘은 그런 얘기가 없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하면서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정말 깜짝 놀라는 기술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분야는 한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의료 쪽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 집, CT, 자동차, 그다음에 게임 이런 인더스트리 전반적으로 막 그냥 무슨 우리 옛날 농사 지을 때 땅을 이렇게 뒤엎는다 그러잖아요. 땅을 간다 그러죠. 네. 가는 것처럼 산업과 생활 전체를 다 이게 뒤엎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외 지난해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술이 3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졌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이번에 보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년 이렇게 매년 CES를 가보면, 그걸 다 보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어떤 저거 작년에 나온 기술이고, 저건 이 정도 됐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보지 않고 이제 새로 나온 거 뭐가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또 특히 그 키노트 스피커들이 이구동성으로 2년에 걸쳐서 개발돼야 될 것이 2개월 만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기술 속도가 빠른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기술의 속도도 속도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교육이 많이 되었고 그 교육이 많이 됐던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재택으로 인해서 그 스테이 앳 홈으로 인해서 관심을 자꾸만 갖게 되고 필요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이러다 보니까 AI가 뭔지,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잘 안 썼던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기업이 기존에 이건 한 1년이나 2년 뒤에나 써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앞당긴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앞서 그 전기 자동차 얘기하셨는데요. 테슬라 얘기도 하시면서 전기 자동차의 변화는 좀 어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가요? 네,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5년 미니멈 5년에서 예. 10년까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전기 자동차는 그냥 단순히 가스에서 전기로만 바뀌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나타나는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그러면서 이 자동차가 스마트카라는 컨셉으로 옮겨가면서 나오는 그 이슈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 관심도 많을 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 자동차의 대명사이긴 한데 지금 그 대표적인 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세데스 벤츠도 내년이면은 아주 지금 그 기가 막힌 차를 지금 전기 자동차를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도요타, 현대 할 것이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CES는 자동차 전시회나 자동차 박람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전자제품, 가전제품들 쪽이 이제 주로 이제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예전부터 다른 데는 제가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졌지만 이제 현대가 이제 출품하면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현대는 요즘 이번에 뭘 갖고 나왔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만화에서 나오는 자동차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플라잉 택시까지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사실 그 자동차의 그 변화가 앞으로 향후 5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 산업의 큰 바퀴를 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대부분 회사들이 지금 2025년까지는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지금 모든 그 역량을 기울이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기 자동차 그러면 또 무인 자동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인 자동차에 그렇죠. 대한 뭐가 좀 있었습니까? 네, 무인 자동차에 대한 기술은 지금 사실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기술 자체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접목을 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가 가장 선두에 섰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지금 100만 대가 넘는 테슬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 자동차로 이제 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5년이고 10년 지나면 자동차 밸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냥 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자체가 차체가 그렇게 낡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밸류가 뭐가 되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시간이 흐를수록 똑똑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파킹장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기존의 이 파킹이 지금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자동적으로 차를 파킹을 시킬 수도 있고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다 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킹장의 모습도 지금 현재 모습과는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런 지금 딜리버리 시스템의 로지스틱도 많은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그 2018년에 PwC에서 스터디한 거를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무인으로 다 바뀌게 되면 원가가 한 2030년 되면 47% 정도 절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무인으로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그 무인 자동차들이 그 센서가 레코그나이즈 하는 것이 그 길에 있는 그 도로에 있는 그 도로 시설을 기초로 해서 그걸 이해를 하고서 운전을 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런 도로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도로를 깐다든지 도로를 이제 공사를 할 때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공사를 할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애자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비즈니스 자체에도 어떤 그 모빌 버전으로 많이 바뀌어서 딜리버리 하는 것들도 이제 무인으로 다 하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특히 그 아시다시피 그 존 디어는 그 농업 쪽에 그 트랙터나 컨스트럭션 이런 쪽에 그 큰 비에크를 생산하는 유명한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업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 트랙터 운전하는데 거기 사람이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네. 작년에도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 제가 배우를 기억을 하는데 그 무인 자동차를 무인 그 컨스트럭션에서 쓰는 그런 큰 그 트럭을 선보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2021 CES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